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본 작업 3 문제 중에서 조건부 서식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기본 작업 3-2 예제 파일을 열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A4에서 F14, 자,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범위 내에서 자, 체험 코드가라고 했을 때 EV 필드명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체험 코드의 실제 데이터인 C4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C4의 체험 코드가 P 또는 S. 자, 데이터를 보니까 P로 시작되는 S로 시작되는 것만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 또는 S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left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는이라는 조건은 o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올 때는요, 보통 순서대로 중첩하시면 돼요. 즉 or이라는 함수 안에 lef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 전체의 배경색을 표준색 녹색으로 지정한다. 이때도 배경색인지 글꼴색인지를 잘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표준색, 녹색을 지정하는 그런 조건부 서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실 때 이때 이제 F4 절대 주소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식을 먼저 세워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작업을 하실 때는요. 자, 아까 말씀드린 A4에서부터 F14까지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나오는 이 규칙 유형 중에서 자, 수식을 사용하여 자, 이 부분입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을 눌러서 요 아래에 있는 요 빈 줄, 이 줄에다가 식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식을 세우실 때 or이란 함수와 left 함수를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함수 식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수식 기호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or이라는 함수 이름을 쓰실 때 함수 이름은요,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시던 대문자로 쓰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 or이라는 함수는 또는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함수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left 함수를 쓰시는데요. left하고 가로를 열어 주셔야지 함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left는 P를 추출해내고 S를 추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왼쪽을 기준으로 글자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4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절로 자, 지금 보시면 C4 셀에 앞에 열에도 달러가 붙고요. 행에도 달러가 붙습니다. 네, 이런 주소 형태를 절대 번지라고 하는데요. 이 절대 번지, 절대 참조라는 개념은 언제나 이 셀 주소를 참조한다는 뜻인데 이 주소를 바꿔가면서 식에 참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번지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완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F4라는 펑션 키, 기능 키를 이용해서 주소의 형태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F4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혼합 번지 상태가 되는데 이때 주소의 형태는 열은
풀리고요. $4라는 형태, $4 요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형태는 이제 행이 고정, 행만 절대 번지가 되는 형태의 주소라 혼합 번지라고 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F4, 기능키 F4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반대로 열은 고정이 되고 행은 이렇게 달러가 없어지는 형태의 주소가 되죠. 이거는 이제 열 절대 번지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혼합 번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F4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상대 번지가 돼서 C열, 열과 행 모두 달러 기호가 없어지는 상대 번지 주소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나 방향키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F4를 다시 한번 눌러서 $C4 이 형태, 즉 혼합 번지 중에서도 열 절대 위치 번지의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죠. 상대 번지가 되면, 그러니까 C열도 풀리게 되면 C열이 D열이나 B열이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은 고정을 시키시고 행만 변경을 하면서 행만 이렇게 바뀌면서 식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C4에서 컴마 글자 하나, 즉 레프트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 하나만 추출해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그 추출된 결과값이 P라는 거죠. 자, 이때도 P라는 그 문자 값을 대소문자 구분하진 않아요. 소문자라고 쓰셔도 결과값은 같은데요. 이 주어진 문자 값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P 그러면 레프트 함수 C4에 있는 데이터 왼쪽에 글자 하나를 뽑아서 P인지 물어보고 그러면 P라는 조건 하나 끝났으니까 또는 해서 컴마 구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레프트 함수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C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P를 S로 바꿔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P하고 S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주는 이유는요. 문자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5R이라는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OR이란 함수와 레프트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을 하실 때 조건부 서식 안에서 수식기호 쓰시고 OR이란 함수 가로 열고 레프트 함수 하시고 C4를 기준으로 식을 만드실 때 C4가 그 다음 범위로 내려가면 C5가 되고 C6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소 형태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F4를 기능키 F4를 두 번 누르시게 되면 이런 주소의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컴마 구분 기호가 되겠고요. 글자 하나를 뽑아서 추출을 해서 그 글자가 P인지를 물어보고 또는 컴마 그리고 다시 한번 식을 세울 때 레프트 함수는 복사해서 쓰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 여기서 끝나고 S를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OR인 함수가 여기서 열렸으니까 여기서 가로를 닫아주는 함수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시고 나서 그 다음 녹색으로 지정하는 그런 서식은 여기 이 서식 버튼을 누르셔서 자, 글꼴색이 아니고 채우기에 가서 여기서 녹색을 찾으실 때 이 표준색에 있는 그 색의 이름이 스크린 팁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글꼴에서 요 색에 있는 표준색에 있는 요 이름표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녹색이 바로 이 부분이 녹색이죠. 그러면 여기서 녹색을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준색의 이름을 살펴보시고 채우기에 가서 녹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우기에는
배경색은 채우기에서 자 여기 보시면 배경색을 표준색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기를 눌러서 여기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는 녹색이라는 글자가 뜨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만 자 이렇게 녹색으로 채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고치셔야 되는 경우에는요 그대로 범위 그대로 두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규칙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규칙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워 주셔야 되고요. 이 식을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도 기본 작업 3, 5점 배점짜리 문제 중에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